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북구 출신 김규학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동료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해 애쓰시는 권영진 시장님과 강은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수고에 고마움을 전하고 의료진 및 시민 여러분들께도 진심 어린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권영진 시장님께 대구시의 공간정책과 공항 경제권의 중심 거점으로 발전할 7곡 생활권의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 방안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고도 성장기, 양적 성장과 신개발 위주의 도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 대구시도 경제 성장과 산업화, 도시화의 바람을 타고 급속도로 늘어나는 인구와 도시 용지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중부 도심 지역의 가미를 해소하기 위해 다액 균형 분산형 구조 공간을 설정하여 도시 외곽으로 대단히 신개발을 추진하는 외연 확장형 도시 공간 정책을 전개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고도 성장기 80년대와 90년대에 분산적 집중 개발과 단계적 다액 도시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7곡을 비롯한 성서, 안심, 월배 등 도시 외곽에 5개 부도심을 개발하여 도심의 상업, 업무 기능을 분산시켜 자족적인 생활권을 형성하고자 했습니다. 이와 같은 공간 정책의 기본 틀에 따라 외곽의 부도심은 충진적 택지 개발과 상업, 업무 기능의 입지 등으로 갈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행정, 금융, 서비스업 등 상업 업무 기능이 가장 집중된 도심의 교통량이나 혼잡 해소에는 기여하였으나 도심의 경제 공동화와 인구 공동화를 가속시켜 대구 도심의 쇠퇴를 가속화시켰습니다. 또 분산된 도심의 상업 업무 기능을 받아온 5개 부도심들도 독립적이고 자족적인 생활권 발전을 견인할 만큼 기능 분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아파트 중심의 베드타운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수립된 2030 도시 기본계획에서는 중부 도심과 5개 부도심 발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서대구 등 5개 성장 유도 거점을 육성하는 계획을 마련하는 등 분산형 공간 정책으로 인해 중심성의 약화를 초래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대구시 공간 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대구시 공간 정책이 분산되고 중심성이 약화된 이유를 도시 기본 계획의 무분별한 계획 중 하나인 생활권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생각이 됩니다. 물론 대구시도 2030 도시 기본 계획에서 10개의 생활권을 설정하고 생활권별 활용 가능 자산과 지리적 특성 등을 감안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만 세부적인 생활권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도시 계획계는 도시 전체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포괄적인 계획인 도시 기본 계획과 개별 필지 단위로 수립되는 구체적인 계획인 도시 관리 계획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50만 광역 도시 대구를 계획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도시 기본 계획의 비전과 발전 방향과 개별 필지 단위별 도시 관리 계획을 도시 공간 내에 원활하게 전달하고 실현하기 위한
중간 단계의 생활권 계획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도시계획은 행정과 전문가 중심의 하향식 계획이었지만 이러한 방식은 도시 공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불러오기 어렵고 관련 계획을 원활히 실행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대구시 공간정책의 근간인 도심과 부도심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원활하게 실행되기 위해서는 하위의 생활권 계획이 수반되어야 하나 현재 수립된 도시기본계획의 문제점은 대구시 실국이나 자치구별로 수립된 도시정비, 재생, 주거, 교통, 복지, 문화 등의 계획들을 단순히 수록하는 정도에 불과하며 그에 따라 수립된 장래의 계획들도 실행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 실천력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생활권 계획은 이완화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과의 간극을 해소하고 주민이 직접 지역발전과 삶의 질 개선에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주민 주도로 수립된 관련 계획들의 실행력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라도 도심과 부도심, 5개 성장 유도 거점 등을 포함하는 10대 생활권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이 직접 지역 발전과 삶의 질 개선에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자치구의 추진 사업과 주요 개발 계획, 지역 주민의 요구 사항 등을 대구시 공간 정책에 모두 담아야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도시 전체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포괄적인 계획인 도시 기본 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재정비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기본 계획 수립 시에 대구의 현황과 변화를 분석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인구, 주택, 산업, 토지 이용 등 도시 내부 변화와 새로운 현안을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사전에 구축하여 도시 기본계획의 적시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2030 대구 도시 기본계획의 기초자료로서 지난 2016년 수립된 2030 대구 플랜에서도 변화하고 있는 도시의 광역화 및 글로벌화, 창조 도시화 등의 추세를 감안하여 도시를 측정하는 기존 방법인 GRDP, 인구수, 고용률 등에서 탈피한 미래 세대에 맞는 지속 가능한 도시 지표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글로벌 스탠다드로서 범용적으로 사용이 용이한 혁신도시 지수 도입을 제안하고 지속적인 도시 모니터링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과거 도시 변화 모니터링에 대한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정례화되지 못하고 일회성으로 그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기초자료가 체계적으로 축적되지 못하고 대구의 도시 변화와 그 추세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최근 수성 알파시티 내에 빅데이터 활용센터나 통계 데이터 센터 등이 개소하여 연구자나 시민들에게 유용한 분석과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 주택, 산업, 토지 이용 등 대구의 도시 변화 과정과 사회 경제적 여건 변화를 상시 진단하고 모니터링하는 도시 변화 진단 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7곡 생활권의 지속적인 도시 발전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동대구 고속철도역과 함께 대구 동서균형 발전의 한 축으로서 서부권에 낙후된 주거지 및 산업단지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서대구 고속철도역이 올해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서대구 고속철도역은 서남북권 노후산업단지와 대구 국가산단을 연결하고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을 연결하는 공항철도의 시점으로서 대구 서북부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사통팔달의 교통중심지이자 균형 발전의 초석으로 성장할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서대구 고속철도역을 기점으로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을 잇는 공항철도가 지나가는 7곡 생활권은 신공항가의 접근성, 경북권가의 북부 관문지역 이상을 바탕으로 도남 공공택지지구 28만 평과 태전지구 학정역 도시개발사업 4만 평, 그리고 학정 메디컬시티 조성사업 21만 평이 추진되면 신공항 경제권이 중심 거점으로 눈부신 발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학정 메디컬시티 조성 사업이 진행될 부지 내의 경북 농업기술원이 경북 상주로 이전지를 확정하고 올해 건축 설계를 통해 2025년 이전한다고 합니다. 북구 침산동에 있던 경북도청이 경북 예천으로 이전한 2015년 2월 이후 약 10년 만입니다. 지금은 아파트 숲을 이루고 도시철도가 다니는 등 도시화가 진행되었지만 약 50년 전에 문전 옥답의 농촌지역이었던 칠곡 학정동 일대에 자리 잡은 경북 농업기술원 부지는 칠곡 지역의 창조적인 발전을 담당할 잠재력이 풍부한 개발 가능지이면서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장애물로 지역 주민들이 경북도청의 안동 이전과 함께 조속한 청사 이전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습니다. 대구시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지속적인 건의와 균형 발전, 지역 중심 기능 강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경북 농업기술원 부지 일원에 자족형 메디시티 기반 구축을 위한 학정지구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여 2013년 6월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이 계획은 대구 산재재활병원, 칠곡 경북대병원, 도시철도 3호선 및 4차 순환도로 등의 양호한 여건을 바탕으로 자적적인 칠곡 생활권을 재창조하고 대구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하도록 융복합형 메디시티를 건설하는 것을 골자로하고 있습니다. 이런 원대한 구상과 계획이 수립된 지 벌써 8년이 흘렸지만 경북 농업기술원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고 2025년이 되어야만 이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13년 당시와 현재 학정동 일대는 천지개벽할 수준으로 변모하였습니다. 도시철도 3호선이 개통되었고 4차 순환도로 올해 완공된다고 하고 대구 주택시장 활성화로 주변이 낙후된 저층 주거지들이 아파트 단지로 개발이 이루어져 해당 부지와 그 주변 지역은 엄청난 개발 압력과 함께 막대한 개발 이익 발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시는 광역적 상호 발전을 위해 경상북도와 상생협력의 정신을 강조해 왔습니다. 농업, 농촌을 지원하는 기관이 이미 오래전부터 도시화된 현재 위치에 아직 그대로 존치하는 것은 농작물 실험 생육 환경이나 칠곡 지역의 발전에 부적절함에도 불구하고 2015년 경북도청 안동 이전에 맞추어 적기에 이전할 수 있게 경상북도와 적극 협의하는 등 노력을 하지 않고 강 건너 물 보듯 하면서 이전해 가기만을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소극적 행령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북 농업기술원 이전이 늦어지면서 대구 시민과 칠곡 주민은 집가 상승 등으로 높은 토지대와 고분양가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경북개발공사의 학정지구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 방안과
공항 경제권의 중심 거점으로서 칠곡 생활권을 발전시키기 위한 개발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칠곡 생활권에는 오랜 주민 수건 사업들이 있습니다. 대구 소년원 이전과 대구 운전면허 시험장 이전이 그것입니다. 대구 소년원 이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수차례 시정 질문이나 5분 발언으로 말씀드렸으며 작년 12월에 이전 신축 기본계획을 포함한 예산 확보, 사업 방식, 후적지 개발 등을 위한 사업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고 올해부터 이전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고 했습니다. 또 대구시에서는 용역 결과에 대한 대응 전략을 올해 상반기 중에 마련하여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법무부를 지속적으로 설득할 계획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시장님, 이후에 진척 상황과 대구시의 대응 전략, 법무부의 설득 과정 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구 운전면허 시험장은 건립 당시에는 칠곡 지역이 개발되지 않아 소음 피해 및 혼잡 문제에 대한 지역사회 우려가 적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운전면허 시험장 주변에는 초등학교와 담장을 같이 하고 고항고등학교와 인접하여 수업시간 중에도 소음을 발생시켜 학생들의 학습권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또 시험장 맞은편 동쪽에는 약 700세대의 아파트가 건립되어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전에 대한 연구 용역을 제기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진 시장님, 대구 경북 7급 지역뿐만 아니라 도심, 부도심, 성장 유도 거점 각각의 생활권들이 유기적으로 영재 발전할 수 있는 주민 실천적인 공간 정책을 마련해 주시고 칠곡 지역이 발전의 햇살을 받지 못하는 지역으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과의 접근성이 용이한 공항 경제권이 중심 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와 농업기술원 이전 문제, 확정지구 개발이익 환수 문제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상생협력에서 조기에 이전할 수 있도록 시장님의 더 없는 노력을 촉구합니다. 이만 시정 질문을 줄이겠습니다. 김규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규학 의원님께서 칠곡 생활권의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 공간정책의 원활한 실현을 위해서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의 간극을 해소하는 중간 단계의 생활권 계획 수립의 필요성과 주민주도의 상항식 도시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제안에 저도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2030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그간의 계획 수립 방식에서 탈피해서 사전 단계로 우리 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100년 대계를 위한 도시 공간 구조 창출을 제시하는 마스터 플랜인 2030 대구 플랜을 먼저 수립하였습니다. 이 2030 대구 플랜을 바탕으로 다양한 시민사회의 계층이 참여하는 시민참여단과 시민 원탁회의 등을 운영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등 전문가 중심의 획일적인 계획 수립에서 벗어나 우리시 최초의 시민 참여형 상향식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30 도시기본계획에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를 위해서 통합신공항 이전, 공항철도 개설, 서대구 역세권 개발 등의 전략을 담은
10대 중심지 체계로의 전환을 통해 우리시 공간구조를 전면 개편하였으며 10대 중심지별 특성을 반영한 생활권을 설정하여 각 생활권별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현재는 2030 도시기본계획의 공간구조 개편, 토지 이용 기본 방향, 생활권 계획 등의 내용이 각종 계획에 지침이 되어 2025 도시관리계획 정비 및 우리시 역점 사업인 서대구 역세권 개발과 K2 후적지 개발 등의 사업 추진으로 도시공간에 구체화되어 실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대 생활권 계획 수립과 도시 모니터링을 위한 도시변화진단센터 설립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생활권 계획에 관한 법령이 구체적으로 제도화가 되어 있지 않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별도의 상세 생활권 계획은 수립하지 못했고, 또 그러나 그러한 생활권 계획의 개념을 도입해서 기본계획을 기존과는 달리 수립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30 도시기본계획에 10대 생활권의 균형 발전과 광역권의 중심지로서의 발전을 위해 생활권의 경제, 산업, 문화, 교육 등 각 분야별 특화 발전 방향과 실행 전략을 수립하는 등 지역별로 시민의 삶과 연계된 보다 구체적인 발전 방향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는 국토도시제도 개편 추진 연구를 통해서 도시기본계획 등 도시계획 제도의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는 상세 생활권 계획 수립을 위한 근거 마련 등 제도가 도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 새로 도입되는 제도를 반영해서 현재의 생활권 계획을 보다 더 구체화하는 별도의 상세 생활권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모니터링을 위한 도시변화진단센터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의원님 말씀에도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에도 매년 인구, 산업경제, 환경, 교육, 문화, 도시계획, 시민안전 등 각종 부문별 사회 변화에 대한 지표의 변화 추이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시정현황, 통계연보 등의 형태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니터링 자료를 기초로 하여 도시기본계획 등 각종 정책 수립 시에 전반적인 집행사항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계획 수립에 적용하는 형태로 현재까지 운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 제도 도입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국토교통부의 제도 개편 내용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우리 시에서도 제도 개편이 이루어지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칭 도시변화 진단센터와 같은 새로운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확정지구 개발에 따른 개발 이익 환수 방안과 공항경제권 중심 거점으로서 칠곡 생활권 발전을 위한 개발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칠곡 지역은 통합신공항에서 첫 발을 내딛는 우리 시의 중요한 관문 지역으로서 1993년 칠곡 택지 개발을 시작으로 칠곡 2에서 4지구, 매천, 금호지구 등이 연차적으로 개발되었고 올해 6월 대구 경북권 감염병 거점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칠곡 경북대병원과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대구 보건대학 등 의료 관련 대학과 시설이 집적되고 도시철도 3호선 개통과 우리시 거점 도매시장인 북부 농산물 도매시장 등의 입지로 의료, 유통과 주거 중심 지역으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확정지구 개발에 따르는 개발이익 환수 방안과 관련해서는 향후 칠곡 지역의 성장을 견인할 핵심 거점으로 남아있는 북구 학정동의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부지 1호는 2013년 2월 경상북도 개발공사로부터 지구단위 계획 입안 및 용도지역 변경 제안이 있어 우리 시에서는 이전 후적지의 체계적인 개발과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위해 같은 해 4월부터 6월까지 주민 열람 및 시의회 의견 청취,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2013년 6월 20일 학정지구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하였습니다. 학정지구의 토지 이용은 주거 상업 지원시설 용지 39.4%, 공공 및 기반시설 용지 44.3%, 종합의료시설 용지 16.3%로 계획하였고, 개발에 따른 이익 환수와 관련된 부분은 지구단위 계획 수립 시 기반시설 부지 및 기반시설 설치 분담 계획으로 확정하여 기반영된 상황입니다. 분담 계획에 따르면은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 부지 전체 면적의 30%는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 개발공사가 전부 부담하고,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는 경상북도 개발공사가 47.1%, 민간이 35%, 우리시가 17.9%를 분담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학정지구의 지구단위 계획은 수립된 이후 8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하는 동안 실질적인 변화가 없어 안타까워하는 의원님과 칠곡 주민들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경상북도 도청이 2016년도에 이전 완료되었고, 그 이후 농업기술원이 2016년 12월 이전 계획을 수립한 후 학정지구의 조속한 개발을 위해 우리 시에서는 수차례 방문과 이전 협조 공문 발송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득한 결과 2025년까지 이전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2025년 이후에는 농업기술원 이전과 맞물려서 본격적인 개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항경제권의 중심 거점으로서 칠곡 생활권의 개발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30 도시기본계획에는 칠곡 생활권의 발전 방향을 통합신공항과 연계하는 공항 배후 거점으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실행 전략으로 항공 및 MRO 산업의 글로벌 인재가 정주할 수 있는 공항 배후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명품 주거단지 및 글로벌 교육 환경 조성과 의료 클러스터 거점으로의 확고한 입지와 신공항의 우수한 접근성 등을 이용하여 국제 의료 관광 서비스 기능을 구축하고, 항공 클러스터 연계 기능을 도입하여 북부 광역권의 중추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지역에 대한 보다 상세한 개발 방안은 앞으로 추진할 생활권 계획 수립 시 구체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 소년원 이전 추진 상황과 대응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시속적인 건의에 따라 법무부에서 시행한 대구 소년원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이 지난해 12월 말 완료되었습니다. 용역 결과를 살펴보면은 소년원 이전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면서도 국가 재정 사업으로 이전하는 방안에는 예산 확보 곤란 등의 사유로 좀 부정적이고 유보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기부대 양여 사업 추진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원칙적으로는 시설 주체인 법무부가 그동안 불편을 감수해온 지역 주민들을 위해 국가 사업으로 이전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법무부의 좀 미온적인 태도로 볼 때 국가 사업만을 요구하다 보면 자칫 이전 사업이 장기화될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사업으로 요구하면서도 자체적으로는 대안은 마련을 위해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공익시설 도입을 전제로 하는 후적지 개발 방안 수립과 함께 개발 계획을 고려한 적정 토지가격 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무부와 협상해서 이를 근거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법무부와의 협상을 통해서 적정 수준의 공익시설 도입과 충분한 사업성 확보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조속한 이전을 위해서 기부대 양여 방식도 적극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 운전면허 시험장 이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구 운전면허 시험장이 건설된 지 30년 이상이 경과하면서 주변으로 대규모 아파트 지역이 조성되고 도시철도 3호선이 개통되는 등 주변 여건이 크게 변화했습니다. 특히 북구 강북 지역의 균형 발전 및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주거 지역 내에 위치한 운전면허 시험장을 도시 외곽으로 이전하자는 요구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의원님께서 그동안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촉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전 사업에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려보는 연구 용역을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6월 제안서 평가를 거쳐서 용역자를 선정했습니다. 7월 중으로 용역에 착수하면 먼저 대구시 관내 외곽 지역 중 운전면허 시험장을 이전할 수 있는 후보지를 조사해서 평가 기준에 따른 최적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전지와 후적지에 대한 개발 구상안을 각각 마련함으로써 이전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도로교통공단 및 경찰청 등 관련 기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실현 가능한 이전 사업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